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종가 신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난 2년 6개월 중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일 전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테슬라의 본격적인 황금기는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억눌려 있던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콜텍스 완공과 함께 완공된 콜텍스에서 다시 트레이닝된 FSD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이 모두에게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모두에게 너무나 명백해지기 이전에 이를 먼저 파악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힌트는 지난 몇 년간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더티 테슬라님께서 공유해주신 FSD 13.2 영상인데 놀랍게도 주차 타워에서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영상은 주차 타워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주차 타워 안에서 나오는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 타워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주차 타워를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앞쪽 차량을 보면은 지금 운전자가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짓을 파악한 건지 아니면 차량이 멈춰있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추월해야 된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주차 타워를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 타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버전 13으로 바뀌고 바로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주차 타워인데 방금 너무 잘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FSD 혹은 인공지능이 헷갈리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운전자 분께서 인공지능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빙글빙글 돈 다음에 구속으로 가서 FSD를 가동시킵니다. 깔끔하게 후진으로 차량을 돌리고 그리고 과연 주차 타워 꼭대기에서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대기이기 때문에 눈들도 많이 쌓여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한층 한층 차곡차곡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차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멈춰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피해 나가며 주차 타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버전 13.2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가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완공되게 되면 엔비디아 H100 GPU 기준 약 10만 개의 컴퓨팅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컴퓨팅 능력을 갖춘 다음에 트레이닝된 모델에서는 더욱더 뛰어난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FSD 13.2 릴리즈 노트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모델의 사이즈가 3배 더 커지고 컨텍스트 역시 3배 더 길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콜텍스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모델인지 혹은 또 다른 중간 과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엄청난 속도의 성능 향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봤던 주차 타워 같은 곳에 찾아가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도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의 시작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시금 볼 수 있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테슬라 버전 13.2와 웨이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웨이모는 제조 원가에서 테슬라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며 센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차량을 제조하는 것도 비싸며 유지하는 것도 비싼데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역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똑같은 지점에서 테슬라 FSD와 웨이모가 출발을 하고 똑같은 도착 지점까지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둘 다 운전자 개입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테슬라는 15분 40초가 걸렸으며 웨이모는 43분이 걸렸습니다. 이 영상 자체는 9분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웨이모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입니다. 라이다 레이더 없이 카메라만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바로 목적지로 가는데 반해 웨이모 같은 경우 온갖 센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지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론의 제일 원칙을 따라가게 된다면 웨이모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3년 전에도 명확했지만 이제 그 실패가 테슬라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홀마스 씨께서 공유해주신 허리 모드입니다. 허니잼 허니 아니고 서두를 때 허리 모드입니다. 그걸 보면은 정말 많이 서두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주 부드럽게 허리 모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빠르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FSD를 사용할 때 주행 속도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 허리 모드 역시 이번에도 많이 개선이 되었으며 또 FSD 버전 13 중 약 2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H100 GPU 10만 개로 트레이닝된 모델에서는 사실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FSD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역시 홀마스 씨께서 공유해주신 영상입니다.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영상 속도는 조금 올렸지만 사람과 다르지 않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효율적으로 차량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게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염려가 수백 개 수천 개 있었는데 그 염려의 개수가 이제는 몇 개로 줄어들었고 이 몇 개마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하나씩 다 잡혀나가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포착되었습니다.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공유해주신 내용인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이번 주 생산이 중단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보링 컴퍼니 터널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링 컴퍼니 터널이 사이버 트럭 생산 부분과 연결이 되며 조만간 활용이 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이버 트럭이 빠르게 출고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엄청난 양의 캐스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 기가 텍사스에서 여전히 높은 생산량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 캐스팅 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높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높은 생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각 국가별 1, 2, 3, 4분기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 4분기 같은 경우 12월 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야 되며 12월 달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밖에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이 국가 한 곳 한 곳이 모두 다 소중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판매량과 비교해 보면은 그 양이 상당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보조금 삭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허니잼 채널에서 5번 이상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국가 하나를 가져와서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 맥락을 무시하고 이제 엄청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걱정할 시간에 스스로 리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허니잼 채널 영상을 매일마다 보게 된다면 그런 불필요한 노이즈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자료는 매주 판매량이 확인되는 유럽 국가들의 판매량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4분기 아주 뛰어난 판매량이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분기 중에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과 관련된 노이즈 매 분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이즈가 매번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기도 한데 또 동시에 그게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극소수인 이유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정말 조금만 수고를 하면은 스스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죠.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방법 사람들이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투자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매번 똑같은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납득이 됩니다. 지금 자료는 AJ님께서 정리해주신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기아가 현재 1위이고 테슬라가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은 현대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1등과 3등을 차지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이런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다는 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미래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테슬라는 매출 자체도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며
마진 역시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지만 레거시 제조사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마진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시총과 다른 주요 제조사의 시총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며 그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젠글러 씨께서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세미 트럭의 초기 생산 라인이 가동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가동이 중지된 이유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만으로도 유의미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FSD까지 시작되게 된다면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델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미트럭 역시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 미래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율주행만 해도 차량 한 대의 가치를 4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변화인데 이제 옵티머스까지 조금 더 먼 미래까지 보게 된다면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올해 기준 최고가를 찍었지만 다가오는 10년을 생각하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전히 초입인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에 숏을 치던 데니 모세스 역시 100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5월에 테슬라 주가가 $170 정도일 때 숏 포지션 2배로 늘렸다라면서 엄청 설쳤죠. 그런데 이제는 100기를 들고 더 이상 테슬라에 숏을 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CNBC 인터뷰에 나와서 거의 테슬라 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또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인터뷰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크게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빅숏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헛소리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미 연방고속도로 관리청의 크리스틴 화이트 청장 대행은 테슬라 기반의 전기차 충전 플러그가 공식적으로 연방 전기차 충전 표준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억압으로 잘 보이지 않던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테슬라의 기술이 너무나도 앞서 있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기술을 가로막던 규제가 사라지는 순간 사실상 산업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예 중 하나입니다. 또 정상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제러드 아이작맨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으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러드 아이작맨은 스페이스X와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2021년 인스피레이션 4 미션에도 참여하였고 2024년에 진행되었던 폴라리스 돔 미션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미션 모두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활용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활용해서 우주에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 유영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나사의 국장이 된 것입니다. 규제에 묶여서 제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던 스페이스X 역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으며 똑같은 미래가 테슬라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